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에 이어서 허이루 아나운서의 빈자리 채우고 있는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여성 시대요. 네네. 거의 6주년 맞이했다고. 아이고 얘기 뭐 들었는데요. 예, 지났어요. 예, 6년이나 계속 그럼 하신 거예요? 아유 6년밖에 안 된 거죠. 안 저는 됐어요? 거의 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네. 년까지 하시려고? 60년 해. 60년. 네, 그러니까 병아리죠. 네. 제 옆에 계신 저 양희은 누님은 22년 넘으셨어요. 여성 시대를 22년. 예,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예. 유튜브도 요즘 잘 되시죠? 아유, 유튜브 뭐 그냥 10만 좀 넘고요. 병아리예요. 역시 병아리예요. 예, 혹시 저 시간 되시면 저 서경석 TV 좀 잠깐 들러주시죠. 예. 참 장 교수님이 네? 어제 저 방송 끝나고 저희 채널 저 구독자시라고. 네네 구독자입니다. 아유, 처음부터 구독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몇천 명 네. 하실 때. 신 변호사님하고 하 변호사님은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당장 저희가 네, 끝나자마자 진짜. 구독,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제가 네, 다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 하루 만에 하거든요. 근데 예. 좀 늦었어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두 번은 봐야 우리가 또 정이 드니까.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 여성시대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여성시대를 혹시 세 분은 들으십니까? 예전에 들었어요. 예전에 듣고 네. 띄엄띄엄 듣지 뭐 매일 듣지는 못합니다. 아하, 근데 그러시죠. 많이 저도 네.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얘기들에 네. 마음 울컥하고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두 네, 분도 저도 뭐 운전하고 다닐 때 많이 듣고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작정하고 듣지는 않는데 가끔 그렇죠. 지나가다 듣다가 보면은 서경석 씨 울고 계시던데. 양희은 선배님보다 더 잘 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 많이 들으셨네. 나 진짜 조금 울었는데 그걸 또 포착하셨네. 세상. 울컥 울컥. 제가 솔직히 6년 진행하면서 네. 예?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운 거죠. 근데 아유.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을 때 울음을 터뜨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세 분이 물론 바쁘셔서 작정하고 들으실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작정하고 들으셔야 할 프로그램이 여성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 뭐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얘기나 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이건 뭐 하나를 꼽기엔 너무나 참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내 사연이 우리 정치인들을 혼내야 되니까요. 최근 거 하나만 그러면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공동주택에 네. 이 마련돼 있는 네.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혹은 뭐 환경 미화 관련 종사자분들의 대기실 예. 아 맞아. 에어컨도 없고. 너무나 열악하다. 음. 예?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맨날 겉만 막 번지르하고 그렇죠, 그렇죠. 주민들이 편안하려면 사실 그 도와주시는 분들도 같이 편안해야 그렇죠. 맞아요. 편안한 건 둘째고 적어도 열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종사자의 아드님 따님이 이제 예. 저희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정의당 차원에서 법안을 하나 좀 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이미 공동주택. 한 차례 낸 적이 있어요. 네. 기준 그 면적을 네. 더 넓혀야 된다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비실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날씨 엄청 덥잖아요. 네. 근데 땡볕에 일하는 분들 네. 특히 이제 건설 그렇죠.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땡볕과 그 추위에 완전히 노출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공항의 지상 근무조입니다. 거기는 그늘이 없어요. 그렇죠. 바람 막을 때도 맞아요. 없고 음. 이런 분들한테 휴게 시설은 확실히 보장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반드시 저는- 체크돼야 됩니다. 예, 장성철 예. 소장님 되게 반성하셔야 된다 생각하는 게 반성할게요. 이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정의당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거 넘기세요, 반성하셔야죠. 몸을.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우리 당 지지하시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보수 지금 패널로 나오시는데 이런 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해라. 그렇죠. 기득권 이미지를 벗어라.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해 장- 주세요. 그 얘기는 어제 했잖아요. 장 소장님이 이게 하나 또 오늘 더 반성하실 게 있는데 네. 자꾸 진행하시려고 하시네요. 아니 진행 아니라요. 저게 제가 뭐 물론 개권 진행자입니다만 죄송해요. 제 영역이니까. 아니 잘 신 변호사님 좀 오늘 혼자 나오셔가지고 외로워하실까 봐 말 한 번 더 건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금 꺼낸 이야기 반드시 좀 정치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머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우리 대선 후보들도 다 좀 여성시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 아니, 변호사님. 무조건이에요. 아, 이거 좀 출연도 좀 하실 수 없나? 여성시대 같은데 오히려 나와서 좀 진솔한 얘기하는 게 되게 아이, 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아, 그렇죠.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 데가 네, 아닙니다. 저희가 좀 스케줄이 내년까지 밀려 있어서. 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예비 후보 국민의힘 입당 관련한 이야기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아 왜 맨날 윤석열 후보만 해요? 딴 분도 해야 되는데. 뉴스메이커잖아, 뉴스메이커. 아 메이커라서. 요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그 아내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검증을 해야 하냐? 예, 벽화, 뭐 동거설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네. 검증의 방향은 세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검증을 해야 돼요. 이분이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같은 뜻과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냐 한마디로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러한 검증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책 검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력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냐, 비전은 무엇이냐 이러한 검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도덕성 검증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생활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본인의 사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이런 부분은 검증해도 괜찮은데 네.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어떠한 연애 상황 이런 것들 남녀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런 식의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장 소장님이 너무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저는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어디까지 검증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수없이 많은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채널들의 영향력이 결코 전통적인 언론보다 못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1인 미디어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우리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룰 수 없는 얘기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고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면은 네. 실제 이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검증 범위는 무제한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방금 장 소장님 말씀이 맞고 그 당위성의 범위는 그럼 결국 누가 지키는 거냐면 다른 후보들 그리고 공중파 방송을 뭐 비롯한 우리 전통적인 미디어는 요 당위성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한도 끝도 없이 온갖 얘기 쏟아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캠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법적인 부분하고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하고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뭐 변호사니까 네. 법적인 부분을 보면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2012년에요. 네. 실제는 홍성담 화백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아주 그 뭐 풍자라 본인은 풍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태어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네. 냈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모 씨가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사적 관계를 갖는 것 같은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전부 다 선관위에 의해서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이 됐어요. 근데 판결은 전부 다 무죄가 됐어요.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의견의 표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 그러니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가 전부 다 차단이 되니까 이걸 의견의 그림으로 그린 의견의 표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벽화 소위 줄리 벽화라고 하는 여기에도 나중에 이
이 글씨로 몇 년도에는 누구, 몇 년도에는 누구, 몇 년도에는 누구 이건 다 지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칫하면 사실 허위 사실의 적시나 사실의 적시가 이거는 될 수도 제가 봐도 있으니까. 명예훼손 될 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지우고 그림만 남겼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림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렇게 가긴 어렵다. 다만 이미 글씨로 써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실제로 뭐 코바나 컨텐츠나 아크로비스타의 그 사는 집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이나 신주실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검증의 대상이 분명히 되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요. 뭐 이 합의 부분에- 부분에 이런 것도 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부인과 관련된 뭐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이런 것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증언이 있거나. 이것은 그냥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마타도어예요. 흑색 선전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뭐 2007년 대선 때 받겠지만은 그 이명박 박근혜 검증 그 국면을 받겠지만 그럼 시간 지나면 밝혀지겠죠. 아니 그래도 그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건 안 돼요. 밝혀진다고 해도 굉장히 사적인 이건 안 영역.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동거설 뭐 그 벽화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인격 모욕인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밝혀서 뭐 합니까? 쉽게 이게 얘기해서. 뭐냐면 전 정무적으로 윤캠이 정말 이거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줄리의 사생활 동거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영역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찐 관심 가진 분들만 알고 있던 또는 거기서 회자되던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까지 얘기가 되고 그러게요. 있다는 것 자체가 정무적 대응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잘못되고 부적절하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네. 문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윤석열 캠프의 법적 대응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을 보도한 매체에서부터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만 지금까지 10여 명에 이르는데 이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야죠.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별로 이거를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네. 두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짠가? 진짜 왜 자꾸 치고 들어오는지 아니 왜 자꾸 마음을 읽으세요? 관심법 궁행가. 그러니까 진짠가? 뭔가 있으니까 대응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얘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견.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제기하는 쪽에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면 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에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네. 가장 중요한 오해는 애처가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가 윤캠 쪽에 네. 어지간한 건 고소 고발 안 하는 게 좋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지간한 거는. 근데 이거는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라 어떤 남자라도 어떤 남편이라도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격적으로 진짜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내가 진짜 뭐 미사일을 쏠 수라도 있으면 쏘고 싶은 심정이다.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 변호사님 상당히 그 로맨티스트 이미지가 있으시네요. 제 와이프가 이 방송 자주 듣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제 와이프 요새 저 정치하는 거에 사실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근데 와이프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을 이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여심 공략에 위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공인이다라는 그 세상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좀 너무 딱딱해졌어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모 판결 나오고 나서도 모두에게 법 적용 공평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도 돼요. 자기 가족 일이니까. 오히려 요즘 그 우리 유권자들은 네. 조금 더 인간적인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거는 진짜로 막 내 와이프 이런 거를 좀 감정을 드러내도 되고 뭐 고소고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럼. 표현하는 게 맞다. 그 국회 나와서 그러셨잖아요. 정무적으로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떻게 취급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의 마타도어나 본인 입장에서 윤 네. 총장 입장에서는 마타도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지난번에 우리 정치인사에도 참여했던 장해찬 평론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우호적인 미디어들이 쭉 있잖아요. 미디어들 보고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보도와 사실관계 보도와 이걸 어떻게 보도가 확인을 하라 그래요? 부딪히게 완전히 개인적인 영역인데. 부딪히게 하는 예. 것이 맞는 것이지 법적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해야 돼요. 네.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사권 그다음에 없으면 못 알아낸다니까.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알아낼 그게 수가 없어요. 허위의 사실이냐 허위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 미디어에서 탐사 취재 탐사 보도 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기자들 수준을 뭐 기레기라고 아니, 욕하는 근데 분들도 그게 아니라 있지만 그 예컨대 수준은 이게 지금 다 봐야 돼요. 언론도 자, 지금 마저 진영이 말씀을 있으니까. 드릴게요. 예. 네, 맞아, 좀 말씀 들어볼게요, 드릴게요. 예.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검증을 팩트 체크라는 게 미디어의 요새 하나의 꼭지로 딱딱 나오잖아요. 팩트 체크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그 1인 미디어든 뭐 레거시 미디어든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검증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게 허위의 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이냐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해서 이 이슈가 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발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에 어제사 엊그제사 금요일 날이나 돼서 입당을 해서 그렇겠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고발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무대 위로 후보가 직접 올라가면 그 무대에 계속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거냐 정무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정무적 감각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숨까지 헐떡거리시면서 예.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신 변호사님 이제 두 분이라서 제가 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네 지금. 아유, 괜찮습니다. 신 변호사니까 예를 들면 서경석 씨 네. 나쁜 사람이요라고 누가 막 공격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는 서경석 씨 본인이 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증명할까요? 아니라니까. 본인이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럼 다른 사람이 이윤석이 해주라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럼 이윤석 이윤석이 씨가 해줘야지. 이윤석 이윤석은 씨가 무조건 해주죠. 저는. 그렇죠. 서경석 씨는 윤석열 총장 주변에 윤석열 총장을 의 우호적인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언론들이 다 윤석열 총장에게 그거 믿을 우호적이잖아. 거예요 그러면? 예? 신 변호사님 믿을 거예요? 아니, 예를 믿고 안 들면, 믿고의 문제는 네. 아니.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어디서 본인들이 지금 드러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 서경석에게 아니, 이윤석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윤석열에게 이윤석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말입니다. 들면은 당신은 A 검사랑 동거를 했잖아라고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A 검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유튜브나 저렇게 그림으로 아니야 너는 동거했어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조치 안 하고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맞아 너는 이 정치적인 공방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법률적 대응으로 안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공적으로 판단을 내가 구할 정도로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자 아, 양쪽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맞는 겁니까? 맞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 그러니까 부인 문제가 네.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생활 때문에 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네. 거짓말 논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 만약에 과거에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이쪽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은. 근데 만에 하나 어떠한 증거나 증언이 나왔어요. 음. 그거는 사생활로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공인과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거짓말 얘기한 논란이에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네. 문제는 위기는 언제나 대통령 선거든 모든 정치를 하면서 위기는 오게 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음. 대처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를 숨겼다거나 하는 게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윤총이 제 와이프 과거에 어떠한 일, 저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와이프의 사생활이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 저는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이제 이런 논란이 쓱 없어질 그렇지. 텐데. 근데 그거를 갑자기 법대 위에다가 세워버리니까. 아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공중파에도 많이 보도됐고, 그러니까 네. 그 벽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대응 안 할 근데 수가 우리 없어요. 성영석 진행자님의 본래 질문은 사실은 이런 사생활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관련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본질적인 요소가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사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생활이 뭐 검찰 생활만 뭐 26년 하신 분이니까 검찰의 권한과 지위에서 그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 정의나 선택적으로 이게 작용됐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저는 뭐가 있어요? 검증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요? 콘텐츠, 또 아그로비스타, 물어봐서 또 한 번씩 더 얘기하게 아크로비스타, 만드시니까. 도이치모터스 예, 알겠습니다.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짚어야 돼.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상대당인 민주당이 아니죠. 먼저 한 게 아니죠. 민주당이 아니죠. 예?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은 여기서 발 빼는 게 더 낫다? 민주당은 저는 이미 뭐- 발 빼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발 빼야 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굳이 개입 안 해도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검증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의 논리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하고 상당히 정확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말고 뭐 코바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검증해야지. 왜 그러냐? 뭐 김상희 부의장도 그런 얘기 하시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당내 경쟁자인 그 최재형 후보, 예비 후보, 상황 실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가 됐든 여권 후보 가족 문제가 됐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서까지 낼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본 경쟁 들어가면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질까요? 우선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최재형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국민들의 관심이 유튜브 때문에 정말 검증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이나 정말 우리 전통적인 미디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그래도 한정돼 있다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이거는 최재형 캠프가 되게 감이 좋은 겁니다. 뭐냐하면 캠프가 스스로 유튜브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백래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세균 후보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에게 여배우 스캔들 같은 거를 물어봤고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뭐 바지라도 벗을까요? 이런 식의 문답이 나왔는데 문답 모두 굉장히 구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걸 입에 담는 대선 후보급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직접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약속이 최소한 최재형 후보한테는 잘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남의 손으로 코 풀면 되지 뭐. 직접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이나 김영우 전 의원님이 우리 김재현 의원 제 말이 아니라 김재현 의원이 홍준표 의원에서 홍감택이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홍간택이 뭐예요? 네, 뭐예요, 그게? 홍감택이 그분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후보는 사실 본인의 뭐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품격 내지는 뭐 안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 없고 그 진보는 품격과 안정감이 없어요? 예? 예? 진보는 품격과 안정감이 아니 없어요? 그 보수 안에서도 그렇지 홍준표 후보 보고 품격과 안정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예. 그 최재형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그 토론 정책적 비전, 감사원장하고 법원에만 있던 분이 무슨 뭐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있나? 정책이 뭐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최재형 후보는 지금 최선일 거예요. 여기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근데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가족도 저는 무한 검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생활은 보호하더라도
그 분들이 만약에 또한 사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일을 했거나 이런 거 검증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요 대통령 가족은 제1의 공인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무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총장의 대응 방식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네. 윤 총장은 법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했지만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씨 관련 문제에서 네. 철저하게 언급을 안 하고 법적 대응 안 하잖아요. 그때 저희 방송 한번 출연했을 때 왜 네. 법적 대응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네. 신 변호사님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내가 법적 대응하는 순간 언론에서 보도될 거고 끊임없이 더 문제 제기될 거고 더 많이 알려질 거다. 그러는데 그것과 법적 대응 안 하니까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둘이 사귀었을 거야. 김부선 씨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각 캠프에서는 판단 잘해야 된다. 판단 잘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럴 수 있는 건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네. 병원 가서 네. 기자들 앞에서 실제로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번 그러니까 법적 검증은 아니지만 기자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른 방식으로 이 본인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자꾸 법대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 표현이 맞을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검증 법적 검증 대응은 아니었지만 생물학적 검증을 통한 그렇죠. 대응이죠. 보건복지부 검증을 받으셨습니다. 예, 예. 거의 비슷한 대응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강력성에 따르면. 예. 근데 이제 그 법무부에서 가게 되면 이제 수사 사건이 되니까 이게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고요. 아하. 어느 쪽으로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직접 캠프에서 직접 고소고발을 했다는 게 칼잡이 이미지,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들도 막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위 이게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렇게 그 당내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다른 후보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굳혀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니, 고소고발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이 국회에서 신발 누가 던졌다고 고소고발을 하는 분인데 윤 총장한테 이거를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냐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뭐 많이 하셨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전에 생물학적으로 검증 받았어. 뭐가 문제야? 법무부 검증 말고 보건복지부 검증을 네. 받았다. 그러더라도 계속 저는 검증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이분이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했거든요. 예전에 벌금 150만 원 받았어요. 나는 150만 원 받았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나한테 더 이상 검증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김부선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본인의 입장 다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지금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한열 열사 사진을 담은 조형물 보고 부마항장 때를 그린 작품이냐 했다는 그 돌발 영상이 처음 나왔었고 그걸 보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해명하는 글도 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풀샷도 보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은 내가 뭐 이한열 열사 몰랐겠냐라고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 그 화면 편집되지 않은 통화면을 봐도 부마항쟁이 아니라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한 조각상을 보고 계속 부마항쟁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했다고 보여지고 옆에서 그것을 정치원을. 부마항쟁이라고 열심히 설명한 장제원 의원도 문제였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화면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가 있다. 아니,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부산이고 또 부산에 가서 이제 지역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순간 뭐 착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계속 뭐 부마항쟁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순간적으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게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막 취재진들이 계속 붙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거라도 조금 잠깐 순간 착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니, 가지고 잠깐 내가 먼저 얘기해.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나는 솔직히 이걸 뭐 방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천하람 예.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음. 부산에 여기 가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러면 지금처럼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쉽지 않죠. 상당히 솔직한 인정합니다. 솔직한 네. 이야기네요. 쉽지 않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옹호를 못 하겠어.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순간적인 실수라는 이야기 네. 외에는 더 이상 할 그렇죠. 변명이 그 없을 것 이상으로는. 같아요. 네. 제 근데 느낌에도.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네. 순간적 실수다가 최선인데 내가 모를 리냐 이런 반응으로 답변하는 거는 난 그것도 좀 문제다. 그걸 어떻게 내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와 잘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내가 7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부마항장을 잘 알고 있다는 티를 막 내요 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네? 심 변호사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7년 그 이한열 그 60항쟁 이한열 열사 관련돼서 9일 전에 딱 그 부마항쟁 부산 갔던 때 그 9일 전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이한열 열사 그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거의 울먹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두 번 부산 부마도 그렇고 광주 87년도 그렇고 둘 다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엔 저는 역사 의식이 저분과 나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지식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지금? 많이 잘하신. 알던 것도 왜 이렇게 여러 카메라 앞에 서고 사람들 많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으면 당황할- 이제 뭐 약간 이제 순간 실수할 수 있죠. 이걸 보면서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그 전에 연평도에 안상수 당시 대표가 가서 보온병 들고 이게 북한의 포탄입니다. 아니 그럼 송영길 옆에서 대표는 의원들이- 폭탄 주라고 그랬어요. 네? 의원들이 옆에서 맞습니다. 북한의 포탄 같이 자,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네. 폭탄 주라고 이제 그랬다니까. 넘어가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게 가지고. 헷갈리는 거 관련해서는 저도 요즘 동병상련이라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너무 헷갈려. 이거랑 이게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저거 같고 그러니까요.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합격하셨잖아요. 1차 합격했고요. 올해 이제 2차 마저 도전해야 되는 10월 말에 시험 봅니다. 파이팅.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뭔가 파이팅. 주택관리사라도 따야 되나 서경석 우리 주택관리사라도라뇨. 아닙니다. 그렇게 아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사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과드리겠습니다.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또 네. 우리 서경석 진행자님을 뵈니까 빠른 공인중개사 인정, 아니면 빠른 주택관리사를 인정. 왠지 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해명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관대하시네. 그렇게 관대하겠냐고 하더니 우리 장 소장 장 자 이제 교수님도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야 시간 이게 문제예요. 시간- 이게 지금. 예? 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자, 이 문 대통령 드루킹 사건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자,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우리 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준석 대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거 선 넘는다. 여기까지 가면 대통령의 책임까지 물을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에이, 얘기했거든요. 특검이지 이건 네? 사과 문제는 아니었죠. 아니 뭐 특검 연장이라든지 그 얘기의 연장선은 뭐냐면 특검 연장에서 뭘 어떻게 더 해보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은 거예요. 특검 연장 얘기도 안 하는데 뭐 사과까지 갈 일도 없는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선에서 끝내야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통성 문제 말을 하자면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앞에까지 가서 정진석 의원 그 1인 시위한 땡볕에 고생하시던데 거기까지 가서 이 얘기를 또 발언도 그렇고 정권의 정통성 문제다.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오바죠. 선 넘는 겁니다. 제가 적당한 선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안철수 대표 좀 빙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신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요. 앞부분 좀- 약간 성대모사 하신 거네요. 들어가신 좀 제대로 하세요. 안 맞았어요? 뒤로 약간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좋았어요. 처음에 거의 그 좋았어요. 김경수 지사 그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수행실장 하면서 대변인 역할도 하시면서 정말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요.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한테 저 그냥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걸 그냥 그렇게 자리를 비울 만한 그런 것이었는지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 영부인께서 후보 때 막 전당대회 경선 때 경인선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공모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좀 이름을 좀 쉽게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경인선으로 바꿨다라는 게 공소장에 판결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고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 좋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크로로 막 돌렸을 때쯤 2017년 4월 10일 이전과 4월 10일 이후에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이런 댓글 조작 8,800만 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유감 표명이나 입장 표명을 해야죠. 청와대에서 그냥 우리는 입장이 없습니다 라고 11글자로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뭐 저는 김경수를 믿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옵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 분들이나 윤석열 총장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대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법 판결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관련 사건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느 특검에서보다도 넓은 그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 기소 자체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요렇게 기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허익범 특검에서 그렇게 들여다봤는데 못 찾은 겁니다.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가지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된 이야기,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무죄가 아예 나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뭐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뭐 접어두고라도 그 판결의 본문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기소조차 못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유감 표명해야 된다, 내지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2대1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네. 제가 살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 변호사님이 쟁점을 흐리고 있어요. 강하게 해주세요. 뭐냐면 정진석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잡아가두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무슨 말이냐면 사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대법원 판결에서 뭐 법적인 책임이 인정 안 됐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정치의 영역을 논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논점을 흐리시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드루킹 그 특검 연장을 하지 말자는 거는 우리가 의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단식하고 뭐하고 한들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해주겠냐,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한 대치의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정치적 판단인 거고, 그거는 존중돼야 되지만 방금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그 대법원 판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자기 최고 측근이 이런 짓을 벌였고, 무슨 댓글 8,800만 개인가요? 이런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댓글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거에 힘을 입어서 자기가 당선됐다면 최소한 나는 몰랐지만 우리 측근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럼요. 정도는 그래요. 나와줘야 네.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법원 판결에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대법원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우리 거죠. 정 변호사님 캠프 같이 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도 방문을 했죠. 그럼요.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왔죠. 이건 정치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다. 신 변호사님, 대법원 판결 존중하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에게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대법원 판결 제발 존중해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아니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예요.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법정 구속이 아니지 이제 실형을 받고 확정이 됐고 나서도
계속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 하지 국민의힘 마시고.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나 다른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무슨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앞에 가서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과죠. 사과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서 이 댓글 때문에 영향을 끼쳐서 정권의 선거가 조작돼서 정권의 그 출발 자체가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칼날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선거가 예. 조작됐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정통성 문제 이런 거는 좀 오버라고 하더라도 네, 윤석열 총장이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선을 넘었지. 아니 문제가 실제 있었던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훼손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죠. 그럼 그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법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나 입 가진 사람들은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대선 일반인들은 후보 비판할 수 예. 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판을 아니, 제가 하면 비판할게요, 압력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비판할게요. 신 변호사님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입덕 있어야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세균 후보 이런 분들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무슨 대법원이 증거 우선 원칙을 저버렸다. 아니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정세균 후보 사건 기록 다 봤습니까? 사건 기록 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사도 아닌 상황에서 뭐 판결 나오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 판결을 아예 못 믿겠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안 지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저 말씀은 이분이 근데 대통령 그러면 되면 수사기록 얼마나 못 본 사람은 위험해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신중해야 돼요. 수사기록 보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랑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검사나 변호사 말고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까? 아니, 저 그리고- 분명히 비판할 수 아니, 있다고 최소한 생각하고요. 대법원 판결에 그다음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비판하려면 심지어 아주 신중해야 아니 돼요. 자, 2심 판결문에 네. 대해 예, 이제 좀 그만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 어제보다 훨씬 더 지금 격해지셨는데요. 2대 1로도 이럴 수가 있군요. 아유, 우리 신 변호사님 하긴 뭐 전력이 축구도 세가지고. 2대 1로 질 때가 제일 막 이쪽이 막 흥분할 때 그리고 이쪽도 막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데 자 조금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드루킹 특검 관련 이슈로 그렇다면 야권 전체가 연대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까지.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을 뭐 특검하자, 특검해서 다시 대통령을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상당히 좀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가장 핵심 측근이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구속을 당했으니 당연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 본인이 수석비서관 회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SNS 상에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누가 올림픽에 금메달 땄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어떤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예. 재가동으로 야권이 힘을 모을 수 있겠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서 힘을 드루킹 모으려면요 특검 안철수 할수 씨가 있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빨리 합당을 하면 됩니다. 그럼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얘기랑 안철수 대표 얘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거 가지고 더 어떻게 특검을 다시 뭐 이런데 안철수 대표는 되게 강하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교집합을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뭐 숫자가 안 되니까 어차피 하지 말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숫자가 안 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숫자가 안 되더라도 장렬히 산화하는 것을 통해서 추진하다가 여당의 힘에 밀려서 우리가 해보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러올 역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그게 결과에 그래서 불복하는 겁니까? 예,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한 단수 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게 몰고 올 정치적 역풍이나 저쪽에 그 여당 측 지지자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수행 를 좋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40%가 넘잖아요. 40% 초반에서 40% 중후반까지 오는 가운데서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 끄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부분을 좀 정진석 의원도 윤석열 총장도
좀 그 뜻을 좀 헤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결과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연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판단에는 이런 것도 깔려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엄중한 상황인데 이미 임기가 다 끝나가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제 와서 또 드러내가지고 뭐 투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투쟁을 해서 실제로 특검법이 어느 정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쟁을 해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해서 산화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맞느냐? 지금 상황에 과연 그게 할 일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예, 여의도에서 정말 여의도 정치를 위해서 극단적인 아니 그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틀간의 정치인사 개관 진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은 특히 이제 저는 떠나는 사람이어서 세 분이 아주 마음껏 이야기하시라고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아니 고생 믿음직스럽다고 네. 하시면서 신 변호사님만 바라보는 그 저희가 아니, 먼저 제가 약간 오른쪽에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참 두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곧 휴가 다녀오실 뭐 저 현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허이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정치인사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천하람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저는 서경석이었습니다. 정치인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저는 매일 아침 9시 5분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